안녕하세요. 저는 화우 기업법무그룹의 유현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는 OTT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OTT 관련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TM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OTT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TV 셋톱박스가 TV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셋톱박스를 이제 떼어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의미라는 뜻으로 해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OTT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래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독일군 참호위에 올라가서 승리를 포효했다는 의미로 오버 더 탑의 용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용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OTT는 셋톱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국내 OTT 시장과 OTT 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 시장은 크게 양분화될 수 있는 게 국내 사업자들이 있고 해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해외 사업자로서 구글에 속해 있는 유튜브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도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고 OTT에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TV와 주로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OTT 서비스 같은 경우, 특히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단말기로 여러 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부터 출발한 OTT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이런 국내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위주로 시작을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또는 유저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올리는 것을 단순히 중개해주는 MCN이라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 방식의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방송이나 통신, 인터넷 등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분야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유형입니다. 티빙은 TVN과 JTBC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게 되었고 웨이브는 지상파 3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주로 전송하는 OTT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용과 수익 관련된 모델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월 단위로 구매를 하는 유료 서비스 결제로 하는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카카오 TV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광고 기반을 모델로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비스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사업자, 수익 모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OTT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19년도에는 정책 응답자 중에 41%가 OTT를 보고 있다고 했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 82%에 육박하는 이용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마 20년대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동영상 시청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사업자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만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가 57%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16.8%,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5.5%, 그리고 티빙이 5.4%, 웨이브가 3.7%, 또 유튜버와 같이 개인 유저들이 만든 영상을 많이 올리는 아프리카 TV는 2.7%,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2.5%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검색으로는 유튜브와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넷플릭스가 가장 선호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통계 자료를 보니까 OTT가 정말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OTT 서비스나 OTT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에서 규정된 바가 있었을까요?
OTT에 관련된 법이 정확하게 정리 규정을 가진 입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4월에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OTT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관해서 부가통신영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입법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OTT 사업자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OTT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고 해서 소위 IPTV라고 하는 방송법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OTT는 방송법으로 분류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OTT로 나가는 동영상 서비스들이 영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 연령 등급 심사와 같은 비슷한 등급 심사를 받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고 OTT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지 형평성, 역차별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OTT 사업자가 제시한 건의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작비 세액 공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율등급제 도입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세제 지원 관련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과감한 혜택이 있습니다. 영화 산업으로 유명한 LA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인건비 등 고정 제작 비용의 2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LA 도심 밖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5% 추가 공제까지 해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영국 내 비용과 전체 제작 비용의 80% 중에서 더 작은 금액에 대해서 80에서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의 20에서 25%를 공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로 유명한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콘텐츠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의 30%, 제작자에게는 제작 비용의 2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영화 방송 콘텐츠 장르에 관해서도 직접 제작비에 한해서 기업 규모별로 3에서 10%의 세액 공제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계류 중인 추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즉 기업 규모 대중소에 따라서 제작 비용의 최대 15%까지의 액수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는 콘텐츠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들이 202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세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제 지원 제도 외에도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에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2020년, 2021년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OTT 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 시기성이나 시의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산업이고 또 트렌드가 엄청 빨리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접기에 즉시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를 받다 보면 이런 홍보 시기를 놓치게 돼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율 등급을 도입시켜달라는 논의를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이어나갈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27번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 관련해서 이러한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국정과제의 목표입니다. OTT 산업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미디어 전략이나 법제를 마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나 자율등급제 같은 OTT의 기반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지원들이 동일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OTT라든지 국내 제작사들이 동반으로 해서 해외의 OTT와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OTT 관련 국내 정책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작년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이용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K 콘텐츠 관련된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게 K 콘텐츠인데, 정작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가 하게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K 콘텐츠인지 또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돈을 많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K 콘텐츠가 해외에서 방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플랫폼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OTT 플랫폼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OTT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수경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